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 시행된 법인 만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한 분들,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국민권익위 조유지 서기관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행된 지가 8개월이 다 되어 가요. 하지만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 계약에 담당자 부모의 회사가 응찰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자녀가 그 채용에 응시했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될 수 있겠죠. 네. 이럴 때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하고요.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은 이제 공개 경쟁 채용이 아니라면 채용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만들어진 지 8개월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네. 근데 뭐 질문이 들어온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법이 처음 시행되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공직자분들도 궁금하시고 또 이제 그거와 관련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국민들도 이게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실제 상황에 적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희는 검토해서 유권 해석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그 해석에 뭐 이중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내가 회피해야 되는 건지, 이럴 때 그 채용이 제한이 되는 건지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라는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대표적으로는 공직자의 가족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수행으로 이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직무 관련자가 나의 가족 과 같은 이제 사적 이해관계자일 때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이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는 공직자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한테 그 본인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음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해놨고 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에서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한다 등의 그런 조치를 통해서 기관 차원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저희에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사례를 보면요. 이제 국공립대학 교수가 자기 자녀 성적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장학생 선발을 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기업의 세무 대리인이 퇴직 전에 담당 공무원을 지휘 감독했던 상급자였던 경우. 이때는 퇴직 전 2년 이내여야 하고요. 또 이제 지방의 의원의 배우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근무하는데 이제 그 의원이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라면 해당 공직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이제 저희 법에서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신용 회복을 위해서 이제 채무 조정을 하는 그 담당자가 자기 채무 조정을 직접 스스로 신청하고 스스로요? 자기가 처리한다면 이것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되고요.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해당 지도 교수가 해당 공직자가 담당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법에서 이제 지도 교수라든지 대학 동기와 같은 학연, 아니면 고향 친구, 동창 이런 경우에 지연 관계는 이제 법상 반드시 회피해야 되는 사적 이해 관계자는 아닙니다. 완전 다 막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너 얘랑 친하지 좀 연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 막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공무수행을 전부 다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고 회피 의무는 없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자 스스로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얘기를 참 많이 오늘 해주시는데 자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가족 채용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채용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그 해당 공공기관 또 산하기관, 자회사에 경쟁 절차 없이 채용될 수 없습니다. 예, 공직자는 자기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묵인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고요. 네. 예,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어떤 질의가 있었냐면요.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재단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지방의회 의원이 이제 재단 이사장에게 자기 아들이 지원했다는 걸 넌지시 알렸다면 얘를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아, 넌지시. 네네. 이 경우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아들의 채용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뭐 공직자의 가족이면 뭐 능력이 있어도 무조건 채용할 수 없냐? 예, 그건 아닙니다. 이제 공개 경쟁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 응시 기회를 주고 다수 지원자 중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라면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도 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 이제 자기 가족이 공개 경쟁 채용에 응시했다면 그 공직자는 채용 절차에서 사적 관계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뭐랄까요? 아무도 알 수 없게 은밀하게 채용 공고를 내놓고 그렇죠. 지원자 한 2명 받아서 그중에 내 가족 뽑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개 방식이라고 한다면 또 괜찮을 수 채용 있나요?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채용 절차에서 그 공직자가 빠져야 되는 거죠. 회피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공개 경쟁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네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즘에 또 그 수의 계약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채용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이런 계약상에서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제 저희 법이 되면서 이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그리고 감독기관이나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또 계약 담당 공직자 그리고 그 공공기관을 뭐 감사하는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또 지자체를 뭐 관리 감독 감사하는 이제 지방의 의원과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직자와 그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을 가진 특수관계 사업자와도 그 공공기관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만일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이 이제 행사를 하는데 행사 계획에서 이제 화환 구입을 보고했는데 뭐 지방의 의장이 자기 아들이 화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한다면 이건 좀 제한되는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투명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계약 채용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유지 서기관과 함께했습니다.